오픽 IH를 받으시면 이제 AL 달성을 위해서 목표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모든 오픽 IH가 동일한 수준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한두 개의 특정 영역만 개선하시면 바로 어드밴스 레벨로 올라가시는 분이 있으신 반면 어떤 분들은 좀 여러 폭넓은 부분에서 향상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IH에서 AL로 가기 위해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깊이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IH에서 AL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AL 수준에 맞는 특정 요소들을 충분히 갖춰야 되죠. 보통 학습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 있죠. 감정 형용사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두괄식으로 얘기를 명확하게 시작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많은 자료를 통해서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번 이상 IH만 나온다면 본인이 실제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학습자분께서는 IH를 여러 번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나온 그런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말을 많이 해 보셨죠. 그리고 또 어휘 수준도 꾸준히 향상을 시켜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학습자분을 만나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은 영어로 말할 때 이분은 스크립트를 암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원래 말씀을 잘 하시는 그런 기질의 분이셨거든요. 또 토익도 900점 중후반대로 굉장히 어휘력도 높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AL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어휘 부족이나 논리성 부족 같은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오히려 말씀하실 때 어딘가 느껴지는 그 어색함, 딱딱함 그 부분이 있었어요. 선택하시는 동사나 어휘들이 좀 너무 어려운 문어체 단어다 보니까 오픽 답변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그 자연스러움이 없으셨거든요. 그리고 억양면에서도 좀 끊어지는 듯한 스타카토 음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영어 발음이 좀 있으셨고요. 필러워드 같은 경우도 거의 쓰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 영어로 얘기를 할 때 좀 '교과서를 읽는다.' 이런 느낌이 들거나 좀 스크립트에 의존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답변 초반에 얘기를 할 때는 좀 말을 전다든가 아니면 적절한 포즈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 드렸어요. 그리고 필러 워드도 적절히 활용해서 좀 더 전체적으로 말을 부드럽게 하는 연습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어휘 자체도 뭐 구어체 느낌의 그런 단어로 바꾸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만 정확히 개선을 했더니 이분은 바로 어드밴스 레벨로 올라가시더라고요. 또 다른 학습자분의 경우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분도 요즘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말라는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주제에 따라서도 좀 프리스타일로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실제로 성격도 활발하셔서 말은 잘하시는 편이었는데요. 근데 유독 오픽 그 질문에 답할 때는 좀 말이 항상 장황해지고 특히 미괄식 구조로 사용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아닌 주변 얘기를 너무 많이 얘기하셔서 too much information, TMI라고 하죠.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를 집어서 전달하려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차라리 그 불필요한 정보들은 과감하게 가지치기 줄이는 연습을 해야지 AL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IH를 받은 분들이 어드밴스 레벨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개개인마다 너무너무 다양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무엇보다도 본인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억지로라도 녹음해서 들어보라고 하면 정작 자신이 왜 어드밴스 레벨이 안 나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냥 뭐 "제 영어가 어드밴스 레벨 수준이 아니라서요. 뭐 부끄럽네요. 문법이나 어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좀 단편적인 원인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들은 IH를 받았으면 그냥 무조건 많이 응시해 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채점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니까 뭐 "언젠가는 받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세 번 정도 이상 내가 계속 응시를 했는데 어드밴스 레벨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드밴스 레벨에 맞는 그 필수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IH만 나오신다면 그 물을 끓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0 도씨까지 끓여야지 어드밴스 레벨이 된다고 가정을 해 보면 지금 여러분이 IH를 받았으니까 90도 정도까지 온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90 도에서 100 도까지 온도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10 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그 물을 뭐 뜨거운 햇살 아래 둔다든가 손난로 같은 것에 뭐 데우려 한다든가 하면 물이 어떻게 돼요? 끓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뭐 나무를 구해서 장작을 피우거나 아니면 가스 버너를 켜거나 인덕션을 사용하거나 그만큼 거기에 적절하고 충분한 노력과 투자가 정확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어 실력이 좋으면 더 빨리 IH에서 AL 레벨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오픽 AL에서 요구하는 그 실력은 그냥 단순한 회화적 영어 능력보다 훨씬 더 좀 체계적인 그런 기준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영어를 잘한다.'라는 수준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할 경우 주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는 회피고요. 다른 하나는 포기예요. 그러니까 IH 이상 정도 오픽 점수를 받으시면 토익 점수도 좀 고득점인 분이 많으시고 또 공부도 잘하는 편에 속하는 학습자일 텐데요. 근데 AL이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또 공부하기가 싫어지죠. 그러면 어차피 IH 받았는데 굳이 AL까지 받을 필요가 있을까? 나랑은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아. 차라리 토익 스피킹이나 아니면 토익 점수를 더 받아볼까? 라는 식으로 좀 현실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른바 심포도 이론이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 조금 시도해 보다가 좌절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AL 받을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심리적으로 또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신단 말이에요. 'AA 등급을 받기에는 좀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셔서 회피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스스로 자포자기를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어드밴스 레벨을 받는데 성격적인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많은 학습자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 포기하지 않고 어드밴스 레벨을 받을 때까지 지속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멘탈 부분이 성격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셔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 공부할 때 중요한 점은 아는 것과 확신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감정 용명사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두괄식으로 말하는 게 어드밴스 레벨 받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아는 것과 실제로 그걸 시험장에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반복을 통해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나와야 진짜 본인의 실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어드밴스는 나오지 않는다면 왜 나오지 않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 부분을 시도해 보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오픽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피드백을 받아서 명확히 그 부분이 뭔지 파악하는 방법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려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장작을 구하든 가스 버너를 사용하든 인덕션을 켜든 적절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만약 학생이라면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스펙을 올리고 하는데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이 잘 갖춰져 있다면 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습하는 것도 좀 의미 있는 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시간이 잘 안 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좀 전문가에게 본인이 왜 AL을 받지 못하는지 좀 정확히 진단받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도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어요. 제가 AL을 원하시는 직장인분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요.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는다든가 고위직으로 승진한다든가 다양한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죠. 학생분 경우에도 비슷하죠. 내가 어드밴스 레벨을 받게 되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인이 왜 AL 등급을 취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간절히 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훨씬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본인에게 정말 부족한 부분이 뭔지 확실히 파악하고 거기에는 시간을 들이든지 비용을 들이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지 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공부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제일 중요한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본인 스스로 공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AL을 받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 everyone.